저희가 이제 용영에서 형사님들이 이 사건을 쭉 풀어나가 주시다가 이 용의자를 딱 특정하면 그때 딱 확인하고 싶어지는 게 이 정가가 있는지 없는지. 다 떼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정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과? 교도소에서 만났다는 걸 보니까 이전에 전과가 좀 있었나 본데요. 절도와 폭행으로 교도소를 7번이나, 절도 전과가 10범이었습니다. 폭력 전과 11범이에요. 어머. 사기로 수백 가지 전과 10범이. 전과 20범이었다고 합니다. 상습범이네 그냥. 30살에 전과 20범이면 매해 한 번씩 갔던 거예요. 교도소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구만 그냥. 교화하라고 불러놨더니 교화가 될 수가 없는 인간이다. 그놈의 깜빵 동기. 거의 뭐 피를 나는 형제들처럼 그렇게 끈끈할 수가 없어요. 깜빡둥이가요? 네. 그 안에서 작당 모의를 또 아주 살벌하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또 등질 때는 정말 시원하게 등져요? 형사 앞에서는 서로 이제 떠넘기다가 배신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용영 보면서 왜 그렇게 전과자들이 많은 건지 또 그리고 전과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또 나오나 싶기도 하거든요. 출연하셨던 형사님 중에서 이런 범인을 잡은 형사님도 계십니다. 피고인의 전과가요. 도로교통법 위반죄, 작물 취득죄,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강도상해 재범죄, 절도죄도 있고 상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이게 한 사람이에요? 화려하다, 화려해. 강도상해 절도로 전과가 22범입니다. 아니 그냥 인생이 범죄만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요? 네, 바로 이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이죠. 김일곤입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량 화재가 났다는 신고했는데요.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피해 여성의 목과 가슴, 복부와 허벅지도 흉기로 난조절돼 있었고요. 청소년 시절인 16살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총 18년을 복역했는데요. 전과 22범이라면 근데 아니 22범이면 1년씩만 잡아도 22년이에요. 이거 뭐 범죄만 저지르고 다녔던 놈이네. 이래 잡혔잖아요. 저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용기. 나한테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너무 그 무섭고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봐도 기가 막히다 이거. 김일곤은 왜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 과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면과 같은 이제 특별 감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나와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애꿎은 피해자가 또 한 명 생기는 그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예측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죠. 저 사람이 모범수인지 아닌지를. 화성현 수사에서 이춘재도 모범수였어요.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89년도에 4세 여자 아동의 목을 누른 후 강간하여 위 아동을 질식사하게 하는 범행을 또 저질렀어요. 쓰레기 같은. 89년도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특별 감형이 되어서 2010년도에 출소를 했다가 나왔네요. 당시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요. 3개월이요? 진짜. 증거를 다 없애려고 자기 방으로 가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서 던지고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이코인데. 파주에서 발생한 모친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또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니 근데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특별감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3개월 만에 또 아이고 또 본인 어머니를. 아니 4세 아이를 강간을 하는 정도인데 어머니도 못 죽이겠냐고 이런 분들이. 너무 무서운 게 그럼 제 주변 곳곳에 정말 범죄자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에라이 이게 사형이 아니라니. 저 피해자는 판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사회에 왜 풀어주냐. 정가 22범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회에 방생하는 거냐? 4살짜리를 강간 살해한 죄질인데도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되는 걸 보면 무기수들은 20년 만에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무기징역이라고 쓰고 20년형이라고 읽나 봅니다. 우리는 사실 가석방을 좀 짜게 하는 나라예요. 아, 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래요? 예. 그럼 가석방, 특별 사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는 판사님들이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아니, 결정하는 건가요? 가석방위원회에서 판사는 형기를 내면 법무부에서 가석방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석방 제도를 왜 해주느냐. 그게 없으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고 열심히 교화 프로그램에 안 따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럼 왜 교화 효과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사회에 분노하고 계속 범죄 습격을 안 버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진 뭐 안 될 들이 나오니까 문제죠. 이게 선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가석방의 경우에 되게 전자발찌를 많이 채우니까 네. 또 관리 감독이 옛날보다는 좀 더 되는 면도 있지만 100%는 항상 아닌 거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법무부에서 제안도 하기도 했고 왜냐면 우리가 사형 집행을 1998년 이후로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독일에서는 이제 위헌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고 교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형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59명을 집행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구청에 가도 양식 하나 안 맞아도 계속 빠꾸 당하고 하는데 사형 확정 판결이 그렇게 3번이나 났는데도 그걸 집행 안 하고 있는 거는 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형을 집행하고 네. 무기징역형은 뭐 가석방이 있더라도 네. 저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쯤 되니까 그냥 우리 용역 마지막 순간에 그 판결을 꼭 듣거든요. 형량이나 네. 듣지 말죠. 아니 차라리 시원한 것만 하자고. 그래요. 시원한 판결만. 그러면 없나? 그럼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영원히 맞출 수 없는 큐빅 같은 거거든요. 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고 그러니까 판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중간한 판결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프로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사건에 대한 그 추악함과 잔혹한 그거에 좀 인간이라 화를 내서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좀 저희가 했는데 시청자분들을 저희가 그냥 대변한다는. 네. 저도 사실 용영 이제 애청자로서 정말 용영을 좋아하시는 이런 시청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바뀌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평생을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정말 비난받아야 될 것은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 기관들이 왜 비난을 받고 있냐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용감한 형사들이든 국민들의 목소리든 막 내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막 반영되고 있거든요. 뭐 성범죄, 아동학대 이거 막 반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한 번에 다 뭐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미래로 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즐겨봐 이 채널.